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일단은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분들 정말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네. 하루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먹고 마시고 놀고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블룸버그에서조차도 이 대학 수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학업 성취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수능 날에는 한국의 많은 영역이 멈춘다. 비행기도 멈춥니다. 맞습니다. 주식장도 잠시 이제 몇 시간 후에 미뤄지고 그 정도로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수능을 위해서 고3 때까지 미친 듯이 달려오잖아요. 네. 그런데 2021년 기준이지만 스카이 대학교 소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자퇴수 비율을 보니까 19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선망하는 스카이 대학교. 반수하러 자퇴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 서울대는 자퇴해서 어디로 가고 싶은 겁니까? 뭐 이과는 다시 의대를 본다든가 뭐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2019년도부터 특히 서울대만 보더라도 자퇴수가 273명, 317명, 그 다음에는 405명. 어이구. 점점 그러네요. 자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게 보니까 대학의 이름보다는 결국에 진로 선택, 과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스카이 뭐 가고 싶다고 신변님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누구나 그렇죠. 다 행복하고 성공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당연합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MZ세대들에게는 육각형 인간이라는 놀이가 조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2024 트렌드 코리아 2024 책에 나온 거기도 한데 외모, 성격, 학력, 자산 그리고 집안으로 이렇게 꼭지점을 나눠가지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하는지 그래서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완벽한 인간을 육각형이라고 해요.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요렇게 나뉘거든요. 집안. 네네. 그런데 이 육각형 인간이 완벽한 인간, 마냥 좋은 의미가 아니라 사실 여기엔 좀 슬픈 것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앞으로 높은 점수가 뭡니까, 신변님은? 여기서요? 네. 외모, 학력 아닐까요? 학력. 뭐 그냥 우리 성격?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네. 본다면 그럴 수도 본인이 있겠네요. 판단하면 됩니다. 예.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그런데 네. 전 이걸 보면 외모, 성격, 학력, 자산, 네. 직업, 집안 집안까지 봅니다. 네. 이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뭐요? 운입니다. 운이요. 왜? 외모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죠. 오. 성격 네. 이것도 본인이 바꾸려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타고난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렇죠. 학력 이게 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 같죠. 마이클 샌델 정의론을 쓴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에서 하버드생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면서 네. 니네는 운이 좋아서 하버드 온 거야. 그럼 엄청 화를 낸대요. 근데 한 학기 수업을 끝나고 나면 내가 운이 좋아서. 왜냐하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공부방이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통계도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공부방이 있느냐 없느냐가 네. 대학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기 네. 공부방이 없는데 통계적으로 공부방이 없는데 집중해서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학력이라는 것도 운입니다. 자산 이거는 운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는 영역이고요. 네. 100% 운의 영역은 집안이네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 육각형에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내가 어디 이걸 찍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육각형 인간에서 핵심은 네. 뭘로 읽어야 되느냐. 자, 사람의 삶은 운이 좌우하는구나. 진짜 예리하신다. 그렇다면 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거나 학력이 높은 수준의 학력에 가 있다거나 라고 한다면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네. 따라서 나보다 학력이 낮거나 나보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운이 없는 사람이지 노력을 안 한 사람이 노력하지 아니다. 않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세상이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치 지금은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는 노력한 사람이고 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라고 하는 잔인한 사고방식이 네. 우리나라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고 네. 그런 사고방식이 사실은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그냥 공부 잘해서 고시 한번 봐가지고 그 자리에 가 있으면서 본인들이 정의의 사도인 양 생각하는 분들부터 네. 시작을 해서 내 성공에 소위 사회적 성공이라는 것에 운이
나를 키운 것은 바람이 8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서정주 시인의 시처럼 네. 나를 키운 것은 운이 8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저는 세상이 조금 더 네. 살만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육각형 인간이 결국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 열정과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금수저로 태어난 부자를 선망하고 고진감래의 서사 대신에 환생 빙의 등을 서사를 선호하는 것들.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일종의 굉장히 좌절의 표현이자 일종의 놀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좌절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놀이처럼 이렇게 이것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깊은 좌절에 빠질 것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네. 놀이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거 보세요. 육각형 인간에 네.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8알이 운이 아니라 거의 99알이 운인 그 요소들이에요. 네. 하지만 현실을 주변에 둘러봤을 때 이적 씨가 이적의 단어들이란 책에서 성공을 정의했는데 저는 이거에 너무 와닿거든요. 네네. 싫은 사람과 일하지 않아도 당신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당신은 성공한 삶이다. 뭐 그럴 수 있네요. 근데 그거는 또 성격 네. 탓이기도 합니다. 내가 네. 이 사람하고는 일 못하지. 그런 성격도 생각들.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이 육학형 인간 같은 이 수준을 이렇게 높여놓잖아요. 네, 완벽한 인간, 자산도 있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뭐 돌려 깎고 네, 깎고 뭐 관리해줘야 관리를 되고. 해야 되고 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참 더럽고 치사해도 육각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과 그냥 같이 일하겠다라고 참고 견디는 일하겠다? 거죠. 참는 거죠. 네. 그러다가 마음이 아파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성공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맞습니다. 싫은 사람이 집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답이 없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고 일터에 네. 있다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능생들도 너무 그 스카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정말 없어요. 저는 직업의 만족도가 너무 높거든요. 네. 스카이 나오셨잖아요. 이런 분과 함께 방송하고 제 주변에 스카이 나온 친구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아이, 우리 그럼요. 수능본 친구들이 정말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요. 서울시 김포구가 현실화가 될지 국힘이 오늘 서울 김포를 통합하는 특별법 발의했습니다. 법안 플레임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안이에요. 이렇게 후다닥 진행해도 되는 사안인지 궁금하고 국힘에서는 김포 다음은 구리, 고향도 될 수 있다. 이러다가 어디 전라도부터 해가지고 다 서울로 흡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유머도 나오는데 네네. 이거 다 서울로 넣어주는 겁니까 원하면은? 저는 이거는 물론 행정구역 개편 핵심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가 아직 논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구역이 지금 도, 광역, 기초 그다음에 이렇게 쭉 시군구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네. 보통 3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역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광역이 꼭 있어야 되나. 여기가 예산과 자치행정권을 이쪽이 압도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김포를 서울로, 구리도 서울로, 뭐 남양주도 서울로, 고양도 서울로 저는 이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김포시장님께서 서울로 가면 이득이 굉장히 많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 3천억 원 정도 세수가 부족해지고 네. 그다음에 자치행정권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가짜뉴스라고 막 발끈하셨거든요. 네. 근데 구리시장님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을 전부 다 인정을 해주는 가운데 구리특별자치시로 서울시에 편입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예. 구리도. 근데 구리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그냥 구리구로 서울시 구리구로 들어가면 네. 자치행정권이나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자치행정권 그다음에 자치재정권 즉 구리시에서 지방세를 가지고 네. 스스로 쓸 수 있는 이게 전부 다 서울시에 서울로. 다 빨려 올라간다는 거를 네. 구리시장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포시장님은 그게 아니래. 둘 다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그래요? 정리 좀 해갖고 오세요. 그 논의 정리해가지고 네. 실제로 정리해서 이런 특별법이 나왔느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어찌 보면 내년 총선 때 이 특별법 우리가 발의했다. 근데 이 특별법에 따라서 김포시를 서울시로, 구리시를 서울시로, 고양시를 서울시로 가려면 우리한테 과반을 주셔야 됩니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위해서 던져놓은 미끼 상품이다. 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구리시장님하고 김포시장님 같은 당이잖아요. 서울시로 가면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축소가 되는 건지 김포시장님 말씀처럼 그대로 남는 건지 그것부터 정리 좀 하라니까요. 아, 이렇게- 그것도 정리 못하면서 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표 때문에 대책 없이 던지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3부에서는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모시고 KBS 사태와 언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아프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